어쨌든 웨이팅 어플로 요즘에 줄 서서 먹는 집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데들은 돈을 많이 벌지 않을까요? 살아남는 업체들은 반드시 있고, 그리고 뭐 다 문을 닫는 건 아니죠. 제가 사례로 들었던 돼지국밥집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줄 서서 먹고 있어요.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에 나갔어요. 그 이유는 경쟁 말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장사가 잘 돼도 남는 게 없다. 지금 현실은 그 구인난이에요.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이력서 자체가 아예 안 들어와요. 지금 사람이 안 구해지니까 월급을 더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또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식자재 원료의 그런 그 문제, 인건비 문제, 정부의 가격 규제 문제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자영업자들도 적극적으로 그 뭐 가격을 책정을 한다거나 그 영업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있죠. 겉으로 남고 안으로 다 까졌다. 이러다 보니까 비용은 올라가는데 우리가 올릴 수 있는 음식의 가격은 정해져 있고 내 손에 쥐어지는 돈은 별로 없더라. 이런 한계에 봉착을 했다는 거죠. 임대료도 만만치 않죠. 그렇죠. 만약에 임대료가 싸면 인건비가 그렇게 나가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조절이 가능한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임대료. 임대료 진짜 비싸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뭐 그래서 가로수길 같은 경우는 텅텅 비었다고 하는데 이게 뭐 조금만 상권이 형성되면은 임대료는 뭐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니까. 사장님을 제가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이 되게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맨하탄에서 가장 핫한 데다가 가게를 얻어도 우리나라 웬만한 곳에 얻는 가게의 2배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건비 역시 팁을 따로 받잖아요, 미국은. 그러니까는 점주가 지불해야 되는 돈이 상대적으로 좀 낮아져요. 거기다 경쟁률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서울시에 있는 커피숍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38,000개. 뉴욕시티 NIC에 있는 커피숍 개수가 3,000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인구는 800만, 한국이 서울이 900만인데 인구 수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아니 인구는 비슷하고 경제력은 뉴욕이 훨씬 높은데 커피 점수는 거의 뭐 1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반면 음식의 객단가를 볼까요? 아메리카노 우리나라에서 2,500원에 파는데 뉴욕에서 4달러, 5,360원에 팔고 있습니다. 2배에서 많게는 3배까지 가격이 더 많은 거예요. 뉴욕에서는 우리나라보다 경제 수준이 훨씬 높고 그다음에 돈을 쓸 각오를 한 여행객이 워낙 많은 도시다 보니까 이 정도를 받아도 손님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예약을 못해서 못 들어갈 정도가 되는 겁니다. 미국은 물가는 한국이랑 차이는 나겠지만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판매가는 2~3배를 받을 수 있는데 미국 시장 굉장히 매력이 있다라고 오히려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작은 레스토랑이고 규모가 단순하고 또 이제 주인이 직접 몸으로 뛸수록 뉴욕은 가져가는 건 훨씬 많죠. 운영이 단순해야 되고 한두 가지 아이템이 좋죠. 싸게 그런 작은 레스토랑 할수록 이유는 많이 남는 그렇지 몸은 고달퍼도. 근데 그런 가능성이 한국은 그것도 힘든 거죠. 왜냐하면 그런 경쟁자들이 많으니까. 한국에 보면 지금 어디 맛집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뭐 특정 음식. 근데 뉴욕에는 그런 게 아직 많이 없거든요. 이제 겨우 곰탕집 하나 들어왔고 냉면집 사라진 지가 20년이 됐고요. 맛있는 평양냉면집. 무궁무진한 아이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솔직히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 감소도 전 좀 걱정인데 진짜 이러다가 한 15년 후에는 돼지국밥 먹으려면 진짜 미국 가서 먹어야 되는 날이 오지 않나 뭐 이런 걱정이 좀 되기도 하는데 새로운 기회의 땅을 찾아서 나가서 잘 되는 건 너무 좋은 일이긴 한데 그럼 경쟁력 있는 그런 요식 업체가 계속 유출이 되는 건데 그렇게 보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이게 우리가 꼭 뉴욕에 나가서 뉴욕에서 성공한 분들 좋겠다라고만 볼 게 아닌 게 뉴욕에서 이 돼지국밥집이 인기를 끄니까 국내에 있는 1호점 손님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고 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 뉴욕에서 맛을 본 사람들이 본토에 가서 먹어보자라고 하고 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하는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웃바운드가 활성화됨과 동시에 이런 선구자들의 활약으로 인바운드, 우리나라 내에 있는 업체들이 같이 부흥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문화적 위상이 올라가니까 예전에는 제품만 해외 진출을 했다면 요즘에는 음식도 해외 진출을 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론이 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다 뉴욕으로 나가라? 다 나가서 뭐 장사해라?
그거는 아니죠. 어떻게 사실 뉴욕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허가받기 어렵죠. 언어의 장벽 있죠. 비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 한식의 세계화하면서 뭐 이렇게 영부인이 나가서 홍보 영상도 찍고 CNN에도 출연하고 했었지만 사실 이런 홍보는 지금이 훨씬 잘 되고 있거든요. 한국 한류 열풍이 불면서. 그렇다면 실제로 인프라를 늘려줘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나마 빨리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미 뉴욕에서 오래 자리 잡고 운영을 해오던 그 외식 기업이 있다 보니 그 회사랑 같이 하다 보니까 훨씬 더 빨리 연착륙을 한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들어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게 쉽지가 않죠. 정말 이런 걸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한국 내에 정말 좋은 외식 기업들이 많은데 지금 선뜻 못 나가요. 이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인프라가. 그럼 이거는 나라에서 좀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신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거를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업체들이 생기고 있어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 허가 문제부터 뭐 여러 가지 가게를 얻는 문제, 부동산 문제 이걸 다 토탈 솔루션식으로 해가지고 이 조언까지 이런 업체들과 잘 연결만 된다면 큰 도움을 받는다고 실제로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정부에서 이런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 일식의 자리는 견고하거든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어요. 그 하나하나 취업 비자라든가 영주권이라든가 이런 거 수업하는 게 굉장히 힘든 작업이거든요. 오래 걸리는 작업이고 그 능력 있는 셰프를 데리고 오려고 해도 비자, 취업 비자, 다른 영주권 이런 걸 통해야 되니까 그거를 어떻게 정부가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국에서 뉴욕이나 외국으로 진출하고 싶어하는 외식업자 그리고 뉴욕에서 한국의 어떤 브랜드인 걸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거를 좀 수월하게 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걸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와 정치권에서 내놓는 자영업 대책을 보면은 적을 산정을 해요. 카드 수수료가 높다는 얘기 나오면 카드사가 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드사를 공격을 해서 수수료를 낮춰요. 은행 이자가 너무 많다 하면 은행이 적이 되는 겁니다. 은행을 쏴서 은행 이자를 낮춰주는 일을 해요. 대형마트가 들어와요 하면 대형마트가 그땐 적이 돼요. 그래서 대형마트를 쏴서 영업을 못하게 해요. 이 네거티브 규제를 해가지고 비용을 낮춰주는 식의 정책 위주로 펼치고 있어요. 아니 근데 내가 버는 게 없는데 비용이 낮아지면 뭐합니까? 매출이 안 나왔는데 비용이 낮아진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매출을 늘려줘야 되는데 정부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전문가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반시장 정책이에요. 저 정만 없으면 자영업자가 살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는 거죠. 일단은 그 시점에서는 속은 시원하죠. 가려운 데를 긁는 것 같은데 염증만 생기죠. 긁다 보면.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었다는 거. 이건 정책 실패라는 거죠. 정책 실패이자 정치 실패가 자영업자 문제를 지금까지 방치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제가 다이어트 얘기를 했는데 왜 그랬냐면은 일단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신나게 장사를 하고 살 수 있으려면 자영업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 지금 24%에 달하는 자영업자의 비율을 10% 아래로 미국이나 일본이나 호주나 유럽의 국가들처럼 10% 아래로 낮추는 게 궁극적인 목표여야 합니다. 경쟁이 줄어야 매출이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나야 고용이 이루어지고 모든 선순환 구조로 돌아설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장기 프로젝트다 보니까 최근에 트렌드가 이런 게 있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었어요. 만약에 이걸 보시고 실제 자영업을 하시면서 제가 몰랐던 현실을 더 잘 아셔서 적나라하게 지적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토론을 해보시고 싶은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보면서 또 더 추가 취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추가 취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024년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자영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대박이 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